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양주 회천, 시흥 하중 등 3차 공공분야 사전청약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18일 사전청약 누리집과 LH 청약센터에 게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 등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공급 물량 12,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정하기 위한 택지비 감정 신청에 나서며 내년 2월 일반 분양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구청에 분양가 산정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 지수는 110.6으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 매매 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매매 수급 지수가 9월 125.3에서 10월 111.8로 급락했고 전세 수급 지수도 같은 기간 119.8에서 108.3으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혜입니다. 올해 세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4곳에서 실시됩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하남 교산지구의 20평대 추정 분양가는 4억 원대인 것으로 또 나타났는데요.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들인 만큼 1차와 2차의 사전청약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19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커리어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호숙 대표님이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여야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부동산 전망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당의 후보 부동산 공약을 보시면 주택이 250만이죠. 250만인데요. 250만 중에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250만은 여야가 동일합니다. 근데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로 거주한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정부한테 임대료를 내고 30년 동안 주거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는 아니죠. 임대로 살겠다 그 말이고요. 장기 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5%인데 이제 10%까지 상향 조정한다 보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도입, 토지 보유세 도입은 건물에 대한 대지 지분 플러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토지 공개념에 관한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실효 세율을 보시게 되면 0.17에서 1%. 사실 이 숫자상으로 보면 대개 차이가 안 나는 숫자지만은 실질적으로 세금은 한 6배 정도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심사와 부동산 백지 신탁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을 도입한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기거나 이런 것들, 투기 건절 이 방법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제도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효과가 없고 대래 역효과가 발생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가 원가제 공개, 그리고 후분양제 실시죠.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시면 부동산 250만 원 동일합니다. 근데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한 규제를 풀고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풀어서 보면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원 공급을 하고 역세권의 첫집 20만 원으로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원가주택이죠. 원가주택은 시세 저렴하게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에 5년 이상을 거주를 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매각했을 때에 원가 플러스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는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와 재산세를 당연히 완화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양도세의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TR이나 LTV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는 정책인데요.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측 주택을 구매를 할 때에 LTD면 주택담보대출이죠. 80% 상향을 조정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연끌을 모아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상향 조정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규제를 강화를 하고 공공주도, 즉 정부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권장하는 이러한 제도고요. 야당을 보시면 규제를 완화를 하는 민간주도입니다. 일단은 임대와 자가죠. 자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250만 호 공급은 동일하지만 임대 기간 동안에 사는 목적이 다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기본 주택을 공급을 하는 내용과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현 정부에서 강화를 해온 부동산 규제가 완화 정책을 벌림으로써 시장의 안정 모드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백지 신탁제라든지 취득세 심사제, 부동산 감독원 등을 도입을 하고 또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재산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완화하는 이러한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완전히 공약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약을 보고 잘 선택하시기라 바랍니다. 자, 그동안 무섭게 오른 부동산 가격, 어떤 공약, 어떤 정책이 시장의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신독산역 역세권이고요. 3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금천구 시흥동 지역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부터 자세하게 설계 부탁드릴게요.
네, 금천구 시흥동은 서남권의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시흥동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동하고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는 시흥동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를 손꼽는다 그러면 마곡산업단지와 온수산업단지 또한 가산,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를 손꼽을 수가 있겠죠.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의 인력을 보시면 16만이 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주는 그 지역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에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독산동 바로 인접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교통망을 보시게 되면 운수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운수업을 자리를 잡는 하나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1호선과 또한 7호선, 2호선, 또한 신안산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죠. 하지만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영등포에 버금가는 교통망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강남의 접근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집가 상승이 두드러진 곳이고요. 특히나 외곽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운수업이 자리를 잡는 첫 번째 이유가 물류비를 전략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관악산이라든지 이러한 녹지 공간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상주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안산선 개발에 대한 호재 물론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이어주는 신안산선은 24년도에 개통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1차가 여의도고 2차는 서울역까지 연장 계획까지 세워주고 있는데요. 대개 지금까지 서남권을 이어주는 교통의 노선을 보시면 동과 서를 이어주는 노선의 우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안선이 주는 것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이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핫한 교통망이 아닐 수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옛 대한전선 부지 개발을 보시면 금천구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이러한 수건 사업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상에 18층과 지하 5층의 규모로서 종합병원이 건립이 되는데요. 810병실과 900세대의 주택이 건립이 됩니다. 병원 내에 공개 공질에 있는 또한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쉼터할 수가 있겠고요. 서남권에서는 의료시설이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이러한 금천구에 대한 전선 부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 굉장히 활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복합 역사 개발인데요. 금천구청역을 가시게 되면 정말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시골 같은 이러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아주 40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역사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상업 업무 문화 복합 시설이 새로 건립이 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금천구청역과 함께 이어지는 이 대한전선 부지까지 함께 개발이 인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공군부대 개발인데요. 금천구는 이 공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정말 이제는 가치 상승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열정과 그동안의 이 수건 사업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군부대가 이전함으로써 가산 디지털 북측과 남측으로 인한 금천구의 지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이 가운데
가운데 자리가 이 금사라기 땅 자리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금천구는 4차 산업으로서 르네상스 개발 사업으로서 신성장 사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남권의 IT 복합 경제 거점을 이루는 개발 사업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변 시세도 짚어주시죠. 네,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과 구옥으로 구분되겠죠. 근데 이미 입주를 하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방 3개짜리인데요. 3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9천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대 가격을 보시면 2억 8천에서 3억 5천 이상이 지금 3억 5천으로 되어 있지만 신축을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 훨씬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투자금을 보시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나겠지만은 방이 3개인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4인 가족 식구들이 거주할 수 있어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은 개인에 따라 사정에 따라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70% 대출이 가능하시고 실투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 7천에서 1억 1천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선 지축역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3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입지부터 차근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고양시 지축동은 아마 조금 생소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개의 지구에다가 그다음에 서울의 은평 뉴타운 그리고 밑에 좌측으로 밑으로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이러한 5개의 큰 지역에 개발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미 개발이 완성이 된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축은 이 구파발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인 서울의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가까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파발역에서 한 정거장인데다가 이 서울 권역에서는 정말 치솟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동산 매매나 전세 가격에 떠밀려서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축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 6년까지 이 치솟는 집값에 떠밀려서 서울을 이탈하는 인구 수요가 341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지축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도보로 걸어서 지식산업센터는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숙사가 없는 대용으로 생각했을 때에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구 수요까지 굉장히 폭발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소릉이라고 이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죠. 이 문화유산은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가보시면 산책로라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의 공부까지 함께 겸비할 수 있는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과 북한산이 인접해 있는 이러한 공원과 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요. 교통에 대한 입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호재 부분과 좀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생각하시는 게 일자리라든지
집값이 굉장히 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첨단 복합단지와 테크노밸리 집산업센터, 쿠팡, 이케아 다 이러한 인력들이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인력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일자리에 상주 인구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이 교통과 편의시설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이 함께 맞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는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도시에 대한 개념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은 이 가격이 상승하는 여력과 하락하는 여력을 두고 보시고 계시는데 상승의 여력이 훨씬 많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의 효장을 다시 한번 보면 GTS A노션입니다. GTS A노션은 파주 운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이어주는 이러한 노선인데요. 서울까지 이어주는 이 시간이 14분대로 단축이 되고 또한 삼성이죠. 감남까지 이어주는 시간이 2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굉장히 교통에 대한 정체라든지 유발되는 이곳을 이른 시간으로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는 부동산 상승과 가치를 함께 동방상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여지가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을 연장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이 삼송에서 이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교통에는 현재는 굉장히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15분, 25분, 22분이라는 단축이 굉장히 먼 거리를 시간 전략에 관해서 부동산은 이 교통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치가 가격과 함께 동반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양선을 보시면 고양선은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이어주는 연장선인데요. 여의도까지 25분이 단축이 되죠. 굉장히 고양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 단축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노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축에 보시면 차량 기지 여기 있습니다. 이 차량 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삼성하고 지축지구의 이 발전을 사실 막고 있는 부지가 이 부지인데 굉장히 큰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가 나감으로써 들어오는 개발 사업은 지가 상승이 함께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수요도 물론 대체가 되지만은 지가 상승에 대한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3호선이 지금 현재는 파주시까지 연장이 안 돼 있지만은 이 파주시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이전이 되게 됐을 때는 부동산의 이 미래 가치가 아주 내포가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축하고 은평 뉴타운은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 우회 도로를 이용하지만은 이 다리가 하나 나아짐으로써 은평 지역과 마포 지역이 교통이 훨씬 원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메리트 있는 교량이 탄생이 곧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알아보고 있고요. 지역의 시세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세가 2억 8천에서 3억 참 2,800에서 3억 8,200인데요. 현재 시점이 아닌 추후에 입주를 하는 예정이 준공이 조금 뒤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세를 했을 때 투자 금액이 2,800에서 3,200이 들어가지만은 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준공이 되는 시점은 훨씬 더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오피스텔 방이 3개인 구조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점점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출이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것은 주택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권호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 필요하겠죠.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느 지역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란노에 위치해 있는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 많은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과 풍부한 학군 수요와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정근 팀장님이 준비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 지역은요. 자,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룸과 분리형 원룸 구조입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역삼동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역삼역과 강남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역까지 도보 3분 거리라는 것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 투자 시 초역세권의 중요성은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광역버스와 일반 버스 노선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강북권역이나 경기도권역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상업시설들이 잘 발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주역 주변으로 차병원 사거리 주변으로 의료 특화지구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잠식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의료 특화 관광 상품을 영위하고 의료 치료까지 받으려고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임대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 역삼동 같은 경우 강남의 많은 개발 호재 중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 주변으로 지금 삼성타운이 조성이 돼 있고, 그 옆에 롯데창고 부지와 그리고 코롱 스플렉스 부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으로는 르넥산스 호텔이 센터필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성역 같은 경우는 국제도로 복합지구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 개발로 인한 많은 수요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위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이 역삼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구 중에 가장 많은 1인 가구 수요가 위치한 곳이 바로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이 1인 가구 수요가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많은 회사들이 테란노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주 업무를 하시는 나이대가 30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은 미혼이거나 신혼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수요나 아니면 소형주택들의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계속적인 1인 가구 수요가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중만 해도 32.6%에 다다라서 종합적인 비율로는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소식들 들려주시죠. 예, 간단하게 개발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은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란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란노 같은 경우는 각종 IT 기업들과 그리고 벤처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으로는 삼성, SDI와 그리고 NC소프트, 구글 코리아 등이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CJ 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유니버셜 픽처스 코리아 등 많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그리고 신생업체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수요가 높다라는 것은 이런 신생 벤처기업들과 엔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나이대가 보통은 30대, 20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대, 30대의 1인 가구 수요가 높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입이 될 수 있는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구 르넥산스 호텔이 얼마 전에 센터필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역삼동의 랜드마크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넥산스 호텔이 센터필드로 개발이 되면서 36층 건물과 35층 두 개의 건물로 개발이 됐고 지금 36층 건물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약 256개의 호실과 그리고 컨벤션 시설, 연회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영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오피스텔 시설 같은 경우도 총 예상 상주 인원만 해도 28,000여 명에 달할 것이고 그로 인한 입주들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지구단 이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끝났지만 그 옆으로 노텍 7성 창고 부지와 그리고 코런 스플렉스 부지가 지구단 이객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총 면적만 해도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 GBC의 개발 공간보다도 더 넓은 공간들이 개발이 이루어져서 많은 상업시설들과 주변의 상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인구 유입을 통한 임대 수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제일 큰 개발 호재 중 하나인 지금 국제부로 복합지구에 대한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 운동장을 주변으로 수변 공간과 그리고 야구장, 호텔, 컨벤션 시설 그리고 전시 시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그 사업 비용만 해도 2조 2천억 원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수혜가 충분히 이 주변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복합지구 안에 개발 호재 중 하나가 바로 현대 GBC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 GBC 개발을 통해서 그룹 통합사업과 그리고 전시시설, 공연장, 호텔들 많은 상업시설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갖춰지게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로만 약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효과만 해도 12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만큼 강남 전역에 큰 개발 호재 그리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 지하 2층과 3층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며 지하 3층서부터 지하 7층까지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그리고 버스 완성 터미널, GTX,
그리고 GTX와 그리고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KTX 같은 노선들,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대형 지하 도시가 갖추어지며 여기 이용객만 해도 하루 7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인구 유입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시세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의 시세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매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서부터 4억 6,3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예상 금액이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제로 투자를 하신다면 소액이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같은 경우 임대료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만 원에서 135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예상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전세 대출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간단하게 3가지 투자 전략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란노 같은 경우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갖추어져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물론 매매 수요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맞추어진 월세와 전세가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권역의 오피스텔들을 보면은 높은 빌딩 사이에 보통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망권이 잘 갖추어져 있고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오피스텔들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현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고층부로 올라가시면은 탁 트인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어서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로 이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굉장히 고급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셔서 보신다면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도로가 12m 도로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까지도 뛰어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보통은 주차장이 1층 필로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환경까지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이용하셔서 남부터미널과 교대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대법원과 그리고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 종합병원이 주변에 대형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이런 편의시설을 잘 누리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개발이 된다면 도로가 지하로 가고 위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도보 5분 거리에 숲세권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5분 거리에 서리풀 공원과 서리풀 터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는 서초역이 개통된 지 36년 만에 개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개통을 통해서 강남권역에서 과천이나 사당권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세가 주변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들과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공원을 차량으로 5분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레미안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이번 연도 6월에 그랑자이가 입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만 해도 5천여 세대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축 다세대 주택의 꾸준한 지가 상승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 굉장히 명문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시면은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꾸준한 학군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은 서울고등학교와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서초중학교 등이 1km 내외에 위치해 있고, 서운중학교와 서희초등학교 그리고 서영 초등학교가 바로 500m 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학군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과의 인접성이라든가 학군 수요 또 풍부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발과 관련한 호재 소식들 들려주시죠. 예,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 굉장히 문화와 예술에 많이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한강의 세비선까지 3.7km에 달하는 거리에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조성이 된다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은 여기에 각종 전시와 그리고 문화 공연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먹거리 상업 시설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으신 곳이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영위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창고 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창고 부지 같은 경우 개발이 계속 된다 안 된다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코롱 스플렉스 부지가 이번 연도에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시화돼서 좀 더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대형 상업시설들과 그리고 롯데 건물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짐으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강남역에 위치한 상권들과 이 주변의 상권들이 합쳐져서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임대 수요 그리고 매매 수요까지도 갖추게 되는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계속적인 정체로 인해서 많은 진분과 그리고 교통체증, 교통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도로들이 지하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이동 시간보다 약 3배가량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로는 공원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신축 다세대 주택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공원과 편의시설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숲색동 환경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남, 반포, IC서부터 여기 공간은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습세권 환경이 잘 조성이 됨으로써 주변이 워낙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강남 안에서도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개발은 꼭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른자 땅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호텔은 물론이고 터미널과 그리고 각종 오피스, 쇼핑몰, 영화관 등 각종 복합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로 인해 주변의 상권의 개발은 물론 꾸준한 수요와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교통도 좋아지고요. 또 생활 인프라 시설들 더 많이 늘어날 만큼 살기도 좋아지고 강남과 인접성도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세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 금액은 5억 4,500에서부터 6억 8,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임대가 4억 7천만 원서부터 5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금액을 이용하신다면은 실투자금 8천에서 1억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7천까지 예상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실투자금 3억에서부터 3억 8천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3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으로 고급 주택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서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신다면은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는 명문 학군들이 주변으로 잘 배치되어 있어서 꾸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학군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꾸준한 매매와 임대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안에 테라스가 포함된 세대 수가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라스 세대들의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 테라스 세대에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은 꾸준한 임대 수요는 물론이고 시세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024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 투자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점 있다면 어떤 것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유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거 환경이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좀 투자하시는데 중요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값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고급 주택단지 안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 함께 갖추고 가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453-2668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